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치고 달아난 배달기사. 알고 보니 배달콜을 잡으려고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아이들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일찌감치 출마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도지사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초반 기세 싸움이 치열합니다. 투표 부결에 총장 사퇴로 이어졌던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협상 조건을 둘러싼 두 대학의 입장차가 작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기사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하루 만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사는 배달콜을 잡으려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느라 아이들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차량이 멈춰서고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한 아이는 도로에 나서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건넙니다. 그런데 곧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니 아이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아이들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사고 목격자는 깜짝 놀라 119에 신고합니다. 네, 애기 어린이 빨리 2명. 애기 2명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지금 막. 그런데 운전자는 오토바이만 챙겨 달아납니다. 하면은 소리에 우리 뛰어나간 거거든. 상황만 파악하고 정신없는 사이에 도망갔어. 달아난 남성은 배달앱 기사였는데 하루 뒤 약 100km 떨어진 충남 당진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초 내비게이션을 보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배달기사는 배달콜 알림이 떠서 스마트폰을 누르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나 오토바이 모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배달 어플에는 운전 중에도 계속 콜 알림이 뜨는데 이걸 못 누르면 일감을 놓치게 됩니다. 배달 창에 여러 가지 콜이 한꺼번에 뜹니다. 그럼 선택해서 잡는 거예요. 운전하는 중에도 콜을 잡아야지만 자기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라서 배달앱 자체가 사고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도 5년 전 주행 중 콜 알림 금지를 추진했다 결국 흐지부지 무산됐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번화가입니다. 기사들은 촉박한 배달 시간에 쫓겨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알고리즘을 개선해 주행 중 주문 알림을 최소화하거나 라이더에게 안전교육을 한다지만 현실은 딴판인 겁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생업을 위해서 불법을 버젓이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관리를 안 하는. 사고가 난 배달앱 회사 측은 일정 속도를 넘으면 알림을 차단하려 했지만 배달기사들이 반발해 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배달 노조단체는 배달앱 회사가 도입하려는 알림 차단 방식이 비효율적이라 반대했을 뿐 이후 안전 논의를 소홀히 한 것은 업체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충주 산란종개 농장에 이어 AI 항원이 검출됐던 옥천군 청산면의 메추리 농장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메추리 8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메추리 50만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올겨울 충북도 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모두 9건으로 늘었습니다. 청주 오송역을 폭파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과 군 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오송역에 터뜨리면 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경찰 특공대와 소방, 육군 37사단 등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오송역산 내 4개 층을 정밀 수색하는 한편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려 앞다퉈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요 현안에 각자 해법을 제시하며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눈에 띕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신년 인사차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건 출마 선언의 전 단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윤 전 청장은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3일 전후로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총수라는 중앙부대 경험에 50대의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도정의 변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충북 출신으로서 정말 중요한 공직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저의 젊은 리더십, 강한 리더십을 도정에 활용할 수 있겠다. 곧이어 같은 곳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김영환 지사는 이번 선거가 경쟁자와의 구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도민의 평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후보의 동향에 의도적으로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도정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표를 따라다녀서는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최선의 선거 전략이다. 임기 말 주력하고 있는 돔구장 건설에 대해선 청주시장에게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며 세종시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장 후보군의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전 국회의원은 시청 계좌실을 찾아 현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범석 시장이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을 강행하는 배경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범석 시장이 정치 쟁점만 시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뭐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뭐 이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태도가 굉장히 위험한 태도인데. 같은 당 허창원 전 도의원도 성명을 통해 소중한 공공자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기는 결정이 행정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범석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전장을 낸 서승우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은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한 생존 전략으로 청주 특례시를 제시하며 광역시급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단계는 특례시로 가야 되고 2단계는 100만 생활권으로 가야 되고 3단계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청사권, 세종과 청주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출마자들의 이 같은 조기 행보는 당장 이달부터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로 이어지고 지방선거 국면은 그만큼 일찍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기온은 12.9도로 역대 1위였던 지난 2024년 13.8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2023년 기록도 3위여서 최근 3년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1위부터 3위를 휩쓸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청주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빠른 6월 19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역대급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폐점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 청주 성안점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성안점과 건물주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안점은 영업 부진과 임대차 조건을 둘러싼 이견 탓에 폐점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의 승인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성안점이 고용 유지와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두 대학의 통합이 충북대 구성원들의 투표 부결과 총장 사퇴로 위기를 맞았는데요.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 우려가 커지자 충북대 구성원들이 자체위원회를 꾸려 다시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협상 조건을 둘러싼 양 대학의 온도차가 여전히 커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충북대입니다. 교통대와의 통합 추진을 묻는 투표가 부결되고 총장이 물러나는 진통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통합의 불씨를 살리자며 구성원들이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충북대 교수회와 학장협의회, 직원의 총학생회는 회의를 갖고 교통대와의 재협상을 위한 가칭 통합협상안 조정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이 취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험성과 지방대 육성 사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통합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통합 무산에 따른 불이익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무산되면은 또 이후에 있을 사업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통대도 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 논의는 기존 합의 논의 구조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통합 논의가 조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배경이 배제된 채 재논의는 될 수 없기에 충북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협상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통합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북대 교수회는 초대 총장 선출 방식과 재정 배분, 학생 정원 이동 등에서 광범위한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통대화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총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충북대가 대표성을 갖는 협상단을 어떻게 꾸릴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대는 모든 논의는 충북대 대표 자격을 가진 공식 협상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통합 충북대 출범이라는 로드맵을 고려하면 논의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최근 충남대와 공주대, 순천대와 목포대 등 다른 국립대들도 통합의 진통을 겪으면서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도 서둘 필요가 있냐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자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의 물꼬는 다시 텄지만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의 갈림길에서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충북의 한 장애인 복지단체 50대 간부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단체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책임을 물어 해당 간부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노동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 단체는 공인노무사 조사를 통해 이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정당한 휴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는 해임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휴게소에 주차된 25톤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트레일러 앞부분인 트랙터가 타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어젯밤부터 차에서 쉬다 아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공사에 투입된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주시 미평동의 한 병원 장례식장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79살 노동자가 1.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